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부터 한 20분은 더 됐네요. 25분 내지 30분 전쯤에 부통령이 주재를 해서 어제 그 상원 인준을 통과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준수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Or purpose of evasion. And that I will well. 네, 대통령 선서할 때랑 똑같은 거죠.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는 연방 그 대법원장이 이제 주례를 했지만 이렇게 장관들은 그 부통령이 하게 되죠. 어제도 역시 그 당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찬성 52대 하원에서 반대 42, 그러니까 뭐 기권표도 좀 있네요.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7선입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일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했었는데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선서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뭐 워낙에 가장 뭐 중요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건강보험을 갖게 하겠다 하면서도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무효화를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식거래, 그 부당 주식거래 한 것, 이 부분이 클리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물이 1조가 예산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다른 그 여러 그 부처 가운데서도 예산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뭐 메디케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무난히 어쨌든 그 통과가 돼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제 그 제구 항소법원이 시애틀의 연방 판사의 그 판결을 그대로 결국은 이민행정명령 7개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과 그 시리아 난민을 막지 말고 계속 이제 그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오래 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그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광고 나갈 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3대 0이었습니다. 찬성 그 공화당 그 대통령이 그 지명하고 임명한 그런 그 판사도 결국은 그 시애틀 판사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 증거가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이렇게 그 연방 법무부에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이나 미네소타가 경제적으로 가족 관계에 많은 그 피해를 받는다. 더군다나 이제 헌법 1조의 종교 자유 보장, 또 뭐 헌법 14조에 뭐 특히 그 무슬림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무슬림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종교나 그런 것들 하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See you in court. 이것도 이제 그 트윗에서 얘기를 그 했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그 총리를 웰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사진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뭐 벌써 회담하고 기자회견할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뉴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See you in court에서 사람들은 그 제임스 고솔치, 닐 고솔치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 다 뭐 인준 끝나고 그리고 시작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그 본 것으로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급히 급한 그 temporary 긴급한 urgent application이라는 것을 써내서 다음 주 안에 연방 그 대법원에서 4명이지만 그렇게 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대통령들이 자신들이 내린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크게로는 이제 제일 위까지는 대법원에서 딱 그 반대로 좌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도 그 존 로버츠 아주 보수적인 대법 원장에 의해서 살아났고, 그러나 이민 행정 명령은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뭐 죽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또 다른 대통령이 반대적인 방향의 행정명령으로 이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벽을 쌓는다던가 하는 부분은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때로 그 비판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쪽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 특정 판사를 가리켜서 뭐 소위 판사라는
하는 사람이 그따위로 판결을 내려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그 제임스 고발트 시애틀의 그 판사를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 새로운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어제의 그 연방 그 제구 항소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그 1,200명이 뭐 못 들어오고 구류됐었고 그리고 이제 6만 명이 비자가 취소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다시 그 지난번 그 시애틀의 판사의 판결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어제는 상원, 하원 지도자들을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포괄적 이민안에 대해서 내가 뭐 마음을 열고 보겠다 했는데 포괄적 이민안 특히 Gangs of Eight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함께 만든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있었죠. 그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불법 체류자라도 나중에 법을 지키고 벌금 내고 뭐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권까지 된다는 것이었는데 상원에서는 통과됐는데 하원에서 이 법안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시 내가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선거 당시에 플로리다주의 경쟁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이 갱 오브 에잇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마르코 루비오도 젊은 그 갱 오브 에잇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만든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벽을 세우는 것도 국토안보부에서 220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라고 어제 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벽을 세운다고 캠페인할 때 예상했었던 돈은 120억 달러니까 거의 2배가 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 문제 또 뭐 사적 재산권 침해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시작된다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국토안보부의 예산으로 일단 그것을 승인을 하겠다 했고 나중에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받는다고 했고 멕시코는 돈 안 낸다고 하고 시작되면은 샌디에고, 엘파소 이런 데서 먼저 그 시작이 될 텐데 이게 그 또 하나의 문제가요. 멕시코의 그 외무장관이 벽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뭐 주라든가 로컬의 그 법 집행관들도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보이면 연방 그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해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자레드 쿠슈너가 지금 관여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위가 이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하는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민 행정을 발표를 하고 또 하나의 그 새로운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민 행정 명령이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몇 시간 뒤까지 그 내용을 언론에도 안 알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하고 서명서 이제 또 보여주는 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거죠. 행정명령서요. 행정명령서 보여주고 나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연설문 자체를 루이스 비데가레이 이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그때 이제 마침 1월이었는데 이 워싱턴에 와 있었고 백악관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악관에서 9시간 동안 머물렀답니다. 대통령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연설문을 이 멕시코 그 외무장관에게 보여줬대요. 36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그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너무 놀래서 이 연설문을 그대로 오늘 연설을 하면은 그야말로 멕시코와 미국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왜 그게 정치인은 정치인이라도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쿠슈너가 이 그 멕시코의 외무부 장관과 함께 연설문의 부분을 그 좀 긍정적인 면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지는 않는 식으로 고쳤답니다. 고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길게 보고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도 한 페이지로 써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 새어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대통령에게 가서 이 연설문이요. 이 부분은 고치는 게 그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는데 뭐 연설문을 고쳐 하면서 그 자리에는 멕시코 외무장관도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나보러 뭐 이런 것을 읽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때 연설하는 것도 보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위가 확신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고쳐진 그 연설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께 확인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CBS 방송의 보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위가 멕시코 이슈도 많이 그 지금 관여를 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멕시코에서 내야지 된다. 이 얘기보다는 멕시코의 그 장벽을 건설하는 것 여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지금 멕시코 외무장관과도 만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장벽 멕시코에 돈 내세요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민법을 집행을 하고 또 뭐 안전에 협조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국경 수비대를 늘리고 구류센터 짓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물론 그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또 미국 대통령의 트윗으로 돈 내지 않을 거면 우리 만나서 뭐하냐 안 오는 게 낫겠다 해서 또 취소를 했잖아요. 그 멕시코 대통령도 트윗으로 했지만 물밑 작업은 하는 겁니다. 멕시코는 장벽 지을 테니 돈 내라. 이것보다는 무역으로 이슈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나프타 같은 거 우리도 뭐 새로 뭐 다시 이제 검토를 할 만하다. 검토하면은 미국이 다 좋은 것만 가져가겠어요. 미국도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지금 2주일 내지 3주일 안에 획기적인 것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랬더니 골드만삭스 주식이 쫙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세금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너무 복잡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업세, 법인세는 35%에서 15%로 내린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가 제일 많이 그 주식값도 올라가고 이득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가? 내가 그 비즈니스의 최고의 리더였을 때와 국가가 운영하는 게 너무 다르네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좌절도 한다. 오늘 그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너무 그 비즈니스와 정부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제한적이었는가? 그리고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새 나가 밖으로? 아니 내가 뭐 페이퍼 한 장 이상은 보고서 받기 원치 않는다는 게 벌써 이렇게 새 나갔단 말이야? 이런 것이요. 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정책에 관해서도 어떤 뭐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 자신이 다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비즈니스맨이니까 CEO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주제를 빨리빨리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그 소비하지 않는 그 최종 결정권자였으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그 달라져야지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나 관료나 정치인의 능력에도 좀 그 의구심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좌절스럽네 하는 것을 대통령이 느낀다고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또 이 본인이 하는 얘기 백악관에서 일을 누군가 언론이 그 슬슬 흘리는